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관조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다가 대화편 맨원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맨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 소크라테스 대화편 1에서 아레테, 미덕이죠. 아레테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해서 맨원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셨죠. 첫 번째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레테가 있다는 답변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성인 남자의 아레테, 여성의 아레테, 노예의 아레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아레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 아레테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맨원은 두 번째로 아레테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답하는 것을 보셨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모든 아레테의 공통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아레테의 정의가 될 수가 없다고 재차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맨원은 반항적이고 논쟁적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맞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했던 소크라테스는 맨원과의 대화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맨원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르기아스의 색채에 대한 교설, 즉 색채는 물질에서 유출이 된 것이다,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간단한 교설인데요. 이런 교설을 언급을 하면서 맨원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의 색채에 대한 교설을 진짜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다만 소크라테스는 맨원에게 그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고르기아스의 표현을 제공해서 그의 반항심을 버리게 한 후에 아레테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맨원은 소크라테스의 아레테란 무엇인가에 대한 끈질긴 질문에 대해서 아레테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맨원의 세 번째 답변이죠. 이 정의를 듣자마자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탐구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먼저 맨원 주장의 첫 번째 요소, 즉 아레테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는데요. 모두가 좋음, 영어로는 goodness죠. 좋음을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맨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쁨, 즉 badness죠. badness를 원한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단지 그것이 좋은 것, 즉 가질 가치가 있거나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맨원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우리가 나쁜 것, 즉 악이죠. 나쁜 것을 추구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맨원은 아레테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한때 애연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흡연을 안 하는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이니까 담배를 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는 즉시 담배를 끊으라고 차라리 밥을 끊겠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흡연이 신체 건강에는 좀 덜 좋을지는 모르지만 정신 건강에는 아주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 자신이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저는 마음속으로 특히 저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흡연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을 특별한 탁월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레테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메논 주장의 첫 번째 부분, 즉 아레테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기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 가서 아레테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메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재화의 가치에 대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건강, 부, 명예, 그리고 직위와 권력과 같은 다양한 좋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도 좋은 거지, 이것도 훌륭한 거지, 이것도 네가 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메논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좋음들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아레테, 즉 미덕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메논은 그렇지 않다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메논이 적어도 정의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그러한 좋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나 절제 또는 경건과 같은 미덕의 일부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을 하고 메논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음을 획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독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려는 노력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나에게 다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메논은 결국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메논의 세 번째 정의의 뒷부분, 즉 아레테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명제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논은 완전히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고르기아스로부터 배운 것을 말해보도록 요구를 받은 셈인데요. 그러나 그가 고르기아스로부터 배운 것을 내놓고 그것을 탐구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다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 시점에서 메논은 변증법적인 탐구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님,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항상 당혹감에 빠진 채로 아테네를 배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도 결국 당혹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쏘아서 마비시키는 가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겠네요.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대답을 할 때마다 당신은 나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아레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항상 잘 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당신과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를 비난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자신을 못생긴 늙은 가오리와 비교하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다른 사람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마비가 되어 있다 하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을 네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가오리에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교활하다고 하거나 궤변가라고 비난을 할 때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실제로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무식한 척하거나 당황한 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너는 자기 자신이 미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젊은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덕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혀나가고자 애쓰는 교사, 즉 지혜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지혜교육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학교교육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이거나 교사라면 18세의 매너과 같은 10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 때의 청소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마 즉각 네, 나도 알아요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10대들은 모든 것을 알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특정한 나이에, 그리고 어쩌면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움에 대해서 매우 폐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그냥 필요한 만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배워서 자기 삶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체 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항상 정해져 있는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무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결코 모르는 것을 노출시키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학교는 매우 반소크라테스적이고 반탐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철학적 정신을 질식시켜버린 결과 아이들의 정신은 탐욕과 경탄으로 채워져 있기보다는 교사가 변증법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당혹의 상태로 빠뜨리려고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교사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타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지혜 추구의 길로 안내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지혜의 여신은 전사만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무지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드러냄을 겁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다운 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탐구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고마워요, 가오이. 고마워요, 테스 형.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